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한 9시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YG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이번 시간도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153-261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K맥이요. K맥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22,000원에 30%요. 22,000원에 30%요? 네. 예, 뭐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엊그제 샀어요. 아, 17일 엊그제 날. 사셨어요?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사셨습니까? 아,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예, 공시가 나왔었고, 예, 또 그날 갑자기 그 공시 나오고서 또 23,000원까지 쫙 빠져가지고 한 이틀 동안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이게 자신감이 타임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예. 그날 고점에 샀어요. 최고 고점에 17일 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또 다시 쑥 빠져가지고 음봉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한 3% 빠졌었는데, 그 지나서 꼭 올라오더니 좀 괜찮은데, 이제 제가 이제 사는 거는, 이거 전에 한 20% 수익을 났던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음봉이 나서, 여기 그 실적이 최고 좋은데, 수익 실현해가지고 음봉이 났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타임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날 고점에 물렸어요. 예, 들어보니까요. 우리 예, 시청자님이 차트 분석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일단 한번 수익 본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수익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실적도 좋다고 하고요. 예.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매수가 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정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리고요. 예, 저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어떤 점이에요? 그 KM에서 예. 바이오 의료진과 신사업을 또 해가지고 그게 고객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또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 그러세요? 예, 그 부분 네네. 전문가께서는 알고 계신 사항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까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네,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신기현 대표님. 네. 일단 이분께서 음봉이 크게 나서 매수 자리다 싶어서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예. 네. 네. 우선 뭐 K맥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크게 손실은 보지는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매수가 대비해서 최근에 좀 급락하는 흐름 보이는데 다시 한번 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K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AM OLED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뭐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적 개선 기대감 충분히 2012년도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신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안정화된 추세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단계씩 조금씩 그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15,000원대에서 그리고 18,000원대 그리고 지금 가격대인 19,000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지 라인 확보 차원에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차트 매매하시면서 조금은 좀 잘못된 지금 매매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19,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 확보만 대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근처 부분이 21,5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는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K맥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시점 목표가에 있어서는 매수가 부분까지를 잡고 매매하신 다음에 매수가 근처 왔을 때 다시 한번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업황 사항을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이탈 시에는 15,000원대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K맥에 대해서는 우선은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 그리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18,000원만 지키는 전략만 유지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수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K맥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은 하나하나33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7,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30%시라고 하고요. 오늘 5% 급등이 나오는데 그래도 3,350원입니다. 이분은 절반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꽤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한전선은 그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과거에 그 케이블 전용 그 업체였으니까 전력 부분에 그런 어떤 전선을 까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대한전선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별로 상황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뭐 원가 부담 자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경영하는 그런 경영 건전성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차익 구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재무 구조 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악순환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 채권단이 약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차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일시적인 뭐 재정난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전방위 산업 자체들이 대부분 뭐 건설 쪽과 그 통신의 그 인프라 쪽에 많이 이렇게 치중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대한전선 최근에 들어서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바닥권을 다지는 것인지 향후에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 대주주가 바뀌었죠. 대주주가 바뀌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대주주가 바뀌는 것도 좋은 현상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기에 이제 대주주가 뭐 교체된다거나 그런 측면들은 뭐 혁신이나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에서 대주주가 바뀌는 것은 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단순히 그 주가 차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전히 불안한 요소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한 5%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손실을 손실을 좀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3,100원 선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좀 지키시기 바라겠고, 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측면들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상승폭을 확대했을 때 약 3,900원에서 4,000원 정도 선에서만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하셔서 손실을 조금 줄이는 방향,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방향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전선 봐주셨고요. 이번에 지능기업 볼 텐데요. 지능기업을 2999님께서 300원에 사셨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고요. 비중을 100% 실으셨는데요. 238원에 지금 현재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신기현 대표께 드릴게요. 네, 우선 뭐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주가가 152원을 저점으로 해서 300원 넘는 그런 상승 흐름도 보였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기대감으로 올랐다 따라서 펀더멘탈로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사실 뭐 남강통운 같은 종목군들도 재무구조 악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이러한 기대감으로 사실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으시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그 작전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루머에 따라 갖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뭐 차트 흐름으로 분석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 60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 확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선 단기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겠고,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는데 한 260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손절 처리하신 다음에 건설업 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전략을 짜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지능기업
기업같이 매년 적자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투자에 있어서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능 기업 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사셨어요? 예, 대경기계인데요. 대경기계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실으셨습니까? 예, 3,350원에 50%예요.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제가 그걸 이제 그 매수하게 된 동기는 예, 이걸 지분을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한 70%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국민연금 측에서 한 5,000원 정도의 5,000원이 약간 안 되는데 거의 5,000원 정도의 걸 매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민연금 같으면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해갖고 한 1년이 지금 넘었어요. 이걸 산 지가.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데 뭐 지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게 뭐 MLA 건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인가에서 좀 인수를 해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여러모로 좀 궁금해서요. 예,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좀 전문가분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전화 참 잘 하셨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부분들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지금 다 들으셨으니까요. 말씀 잘 들어보시고 투자 네.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경기계를 3,350원에 50% 사셨고요. 네. 연기금에서 지분이 많이 들고 있어서 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네. 예. 근데 연기금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기업 구조조정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지 이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투기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이 그런 데서 잘 이제 해결해 나가게 된다면 역시나 그 기업이 개선이 되면서 그만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역시나 연기금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하고 최근에 그 M&A설이 이렇게 나오곤 있고 M&A를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전반적으로 그 업황 자체가 좀 돌아서고 괜찮아야지만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일단은 4분기 실적 적자 전환할 거예요. 작년 전반적으로 다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특히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원자재 가격이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국제 상품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경기계의 2012년 실적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LNG라든지 이런 그 보일러라든지 산업 플랜트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매출액이 높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수요는 많았습니다. 뭐 LNG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하지만 그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대경기계가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연기금에서 그렇게 받을 정도가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디까지 추락을 할 것인지 언제쯤 나아질 것인지 왜냐하면 국제 상품 가격도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손실은 좀 나신 상태지만 그래도 손실을 줄이는 폭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2,500원 선 이탈했을 때는 손절 대응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 대응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한다라는 것은 자기네 그 기업, 그러니까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경기계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대경기계가 그러니까 피인수돼서 급상승할 수 있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목표 주가를 잡지 마시고 일단은 3,000원 선 도달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물량 축소하시고요. 매수가 부근에서는 전량 좀 처분하는 방향으로 좀 대응 말씀드리겠고 실적이
실적이 나아진 이후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릴 테니까요. 제시해드렸던 가격 부분 반드시 좀 지키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손절가 2,500원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 넘지 않으면 홀딩해도 되는데 매수가 부근에서는 청산을 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대경기계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루멘스 볼까요? 최근에 LED 관련주들도 이제 곽강을 받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요. 루멘스를 1,250원에 10%를 사셨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종목부터 좀 봐드릴게요. 심 대표님. 네, 뭐 루멘스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데 흐름 상당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는 한 1.8%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고효율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루멘스 같은 LED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인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LED 관련된 그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테마적인 형성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모멘텀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저가 TV에 대한 모멘텀이 루멘스를 비롯한 종목군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LED 관련주들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강한 지금 시세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그 기간으로 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 7,90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한 10,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10,000원 언저리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목표가 10,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 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정말로 이 저가 TV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보급이 빨라진다고 한다면은 12,000원대까지도 2차적인 목표가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있어서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손절가에 있어서도 한 7,000원대 이탈된다고 한다면 우선은 다시 한번 좀 자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3,800원대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온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우선은 홀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신 가격이 루멘스가 1,250원이잖아요. 그때까지 홀딩해도 괜찮겠다 싶고요. 그때 상황 봐서 12,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SX 반도체 보겠습니다. 1,150원에 15%를 사셨어요. 4408님께서 주셨는데요. 오늘 많이 빠지네요. 네. 예. 일단 그 최근에 많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도 약간 고평가가 된 부분도 있고요. 일단 SDS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그 조립 테스트 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패키징 솔루션을 그 제공하는 업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STS 반도체가 2009년까지 적자였는데 2010년부터 흑자 전환하고 2011년도 역시나 그 흑자 폭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역시나 그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대한 그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양상들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2년에 주당 그러니까 EPS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하기보다는 그 꾸준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EPS는 한 450원 내지 500원 정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봤을 때 20배 위에라면 10,000원 수준 위에서 매수하는 거는 약간은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가셔야 됐을 때 사실상은 30% 디스카운트가 된 가격 정도에서는 사도 안전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봤을 때 고평가 위치 현재도 떨어지고 있지만 약간은 고평가 위치에 있고요. 여전히 보게 되면 한 8,700원에서 만 원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박스권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실적 부분들이 더 가셔야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이 가셔야 되지 않을 경우에는 8,700원에서 만원 선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여기서 좀 저조하게 되면 8,700원 선을 급격히 이탈하고 급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9,000원 선 내지 8,700원 선에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8,700원이겠죠. 8,700원에서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매스가
매수가 부분에서 역시나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력 업체인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주 고객사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좀 더 선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뭐 엘피다가 어려움 겪으면서 반사익도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제가 11,000원 선 정도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STS 반도체 받고요.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 국순당이요. 국순당이요. 예, 네. 국순당을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11,140원에 한 30% 되는 것 같거든요. 예, 11,140원이요. 140원. 네,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네. 예,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어떤 점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봐드릴까요? 아, 언제까지 가면 좀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서 추가로 더 해서 예, 빨리 좀 빠져나왔으면 해서 전화를 드렸죠. 예, 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그래도 뭐 올해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 8,000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네. 국순당은 신기현 대표와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또 메모도 잘 해놓으셨다가 투자 전략 잘 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국순당은 빠져나올 시기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구스당 같은 경우에는 좀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만 우선은 좀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구스당 같은 경우에도 뭐 테마적인 성격이 상당히 예전에 강했습니다. 뭐 항암 효과라든가 그리고 뭐 막걸리 판매량이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막걸리 관련된 뭐 테마라든가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주가의 힘이 좀 어느 정도 상승 탄력도가 많이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국순당 단기적으로 뭐 어떠한 그 항암이라든가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급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해외 수출이라든가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호하겠지만은 사실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은 9,000원 정도 한 200일선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9,000원 선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끌고 간다라고 해서 수익이 내거나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이 국순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트렌드가 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선은 9,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줄이셔갖고 리스크 관리한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고 다른 종목과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추가 매수 관점 대응보다는 우선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9,000원 선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십시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현대제철을 68,000원에 50%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5621 하나님이신데요. 현대제철 지금 11만 원대죠? 네, 예. 거의 그 매도 두 배 시점 알고 싶으시다고요? 가까이 좀 예. 수익이 나셨는데 일단 많은 수익 나신 거 이제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철강 업계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공급 업체죠. 공급하는 그러니까 전방위 산업 영위하고 있는 건설이라든지 조선중공업 이런 업체들하고 가격 협상 부분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 상품 가격 올라가 보다 보니까 또 원자재 가격에서 좀 부담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010년까지는 괜찮았지만 2011년서부터는 그런 원자재 가격 부담들이 점점 작용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감소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저렇게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역시나 영업이익률 감소가 이 주가 상승의 탄력에 그 제한을 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이 근데 긴축 완화를 하면서 갑자기 수요를 증가시켰을 때는 그 수요 부분이 워낙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 부분은 크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 부담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 장기적 성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수익이 나셨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50% 비중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 단 10%, 20%라도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 상태에는
약간은 그래도 고평가 상태는 아니라도 그 저평가 상태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5천 원 내지 10만 원 선을 지금 현재 요 사이 부근에서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이 기업 같은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추이를 우선적으로 요것만 대응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그때 한번 국제 상품 시장과 연동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내립니다. 인하폭은 2에서 4%가 유력하고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에 혜택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AXA 손해보험,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나 동부화재가 요율 인하를 발표하면 동참할 계획입니다. 손보사들은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차와 수입차를 제외한 경차와 소형차 등의 보험료를 2에서 4% 인하할 방침으로 오는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현직 교장 1000명이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교육 살리기 교장연합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의 원천은 곽 교육감에게 있다며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라는 구도를 만들어 사제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며 교사들은 학생 지도가 힘들다고 학급 담임을 피하고 앞다퉈 명예퇴직을 신청해 학교 교육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직 교장 12명을 포함한 전현직 교장 1000명이 서명한 사퇴 촉구 성명서를 서울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10명 중 1명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1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 중 11.7%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19%,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는 24.6%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인력에 대한 업무 차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 인력 82.3%가 30대 이하였으며 여성 가운데 40을 넘긴 직원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대졸 이상 여성 인력 중 절반이 넘는 52%가 은행 창구 등 단순 업무에 배치됐고 투자은행이나 자금 조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맡은 여성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의 조사 결과 미국인 32%가 이란을 미국의 최대 적으로 꼽았습니다. 이란은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꼽는 최대 적국 자리를 이어왔습니다. 이란의 뒤를 이어서는 중국,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이 미국의 최대 적으로 꼽혔습니다. 북한을 최대 적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10%로 지난해 16%보다 낮아졌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오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 특히 다 투신권에서 지수 발목을 잡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반전을 했고요. 어제보다 12포인트 빠진 2012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119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서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